자, 이게 며칠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던 사연인데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피해자분께 드렸고 회신이 와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이게 수도권의 농협 지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취업한 지 2주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지난 7월에 일단 이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회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장소에 가서 정작 과장 본인은 나는 주량이 별로 세지 않다라고 하면서 맥주만 조금 마셨고요. 이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계속해서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주는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됐는데 결국 회식 자리가 끝날 때쯤에 이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과장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도 뒷좌석에 탔는데 이 피해자는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이 떠보니까 이 과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저항할 힘도 없었고 또 무서워서 이 피해자는 계속 잠들어 있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회식 자리에는 과장만 있었다. 자, 회식인 줄 알고 갔는데 과장 혼자 그 음식점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도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 회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둘이서 진행하는 회식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로 같이 입사했던 남자분이 계신데 이따 저녁에 회식 오시는 건지 그렇게 여쭤봤더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마 단둘이서 하는 회식이겠어 하고 참석을 했더니 과장이 말했던 회식 장소에는 거기가 룸술집이거든요. 참치집인데 룸으로 되어 있었고 그분 혼자 그 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예, 양 변호사님 얼마나 순간 딱 혼자 있는 과장을 보면서 당혹스러웠을까요? 잠깐 얼어붙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주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고 과장인데 거기서 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서가 좀 작은 부서랍니다. 그래서 과장이 있고 자기만 있는 그 두 사람만 있는 부서인데 회식을 하자니까 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회식이겠거니 당연하죠. 둘밖에 없지만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회식하나 보니 하고 갔던 겁니다. 그전에 남자 동기한테 근데 찜찜했던 건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게 하나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고 갔더니 과장만 있었을 뿐더러 저 술집이 이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술집을 빌려놓고 다른 사람 없이 이 피해자만 불렀던 겁니다. 자, 저 이후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술을 강권하고 그래서 만취한 피해자한테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회식 자리가 있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입을 닫아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자, 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회식을 한다면 사실 이 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둘이 만나는 건 둘이 만나는 거지. 회식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회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어제 말이야 네가 내 차에다가 막 토해가지고나 그 세차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라든지 또는 뭐 네가 나한테 욕설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다 들도록끔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을 좀 더 뭔가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죄책감을 뭔가 불러일으키기 위한 엉뚱한 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만약에 이 과장이 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욕설을 왜 했겠는가? 그 이전에 이 여성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본인은 맥주만 마시고요. 그 여성에게 소맥을 갖다 섞어서 이렇게 그 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정이 있냐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뭐가 됐든 이렇게 뭐 입단속을 시키고 하니까 일단은 이 피해자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신규 직원 합숙 교육을 갔다는 거죠? 강제추행 사실은 뭐 그렇게 잊혀졌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신규 직원 2주짜리 합숙 훈련이 있었는데 조금 놀라웠던 게 매일 과장이 이제 40대 과장이 전화가 계속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전화 온 게 다인데 이 사람은 매일 전화 왔고 급기야는 1주 정도 하고 집에 가거나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회식하자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어떻게 얘기하면 너 지금 우리 부서 버리는구나. 네 맘 알겠다라고 약간 협박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밤에 오고 이러니까 받지는 않았고요. 뒤늦게 답장을 지금 했는데 답장을 하면서 조금 글들을 많이 쓰니까 또 글을 너무 귀엽게 쓴다라는 식으로 또 약간의 어떤 멘트를 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가 확보한 그 뭡니까? 그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면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막 쥐락펴락하면서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자, 교수님, 그 메시지들 그 내용을 보셨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여성에게 처음 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이 사무실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식을 빙자를 해서 이 일종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차원을 넘어가는 이 성추행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갖다가 넘은 그런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2주밖에 안 된 그 여직원 같으면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고 그런 상태에서 너 우리 부서를 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간접적인 어떤 그 협박 그런 그 상태로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회식을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주 가게 되면 이 여성은 내가 이런 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직 이거 아주 2022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저 회식 자리에 다른 분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너 나랑 아직도 거리두기 유지하는 느낌인데? 뭐 이런 톡을 지금 날렸다는 겁니다. 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하자고 막 닥달을 하니까 결국 두 번째 또 다른 회식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또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난 10월 5일에 또다시 식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거절을 해왔는데 이번까지 거절을 하고 나면 업무적인 괴롭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식사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때 그 회식 장소에서 또다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술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희롱적인 언행이 있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키랑 몸무게를 적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살이 빠져 보인다면서 체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몇 킬로 정도 빼서 몇 킬로를 유지하면 예쁠 것 같다는 등 요즘 살이 빠져 보인다는 등 뭐 이런 불편한 대화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과정의 만행, 그 회식 그 장소 밖에 나와서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자리가 늦어져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 2차를 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가려고 하면서 대리 같은 거 좀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 주소를 안 알려주니까 대리를 부르지 못했다고 해요.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야한 의미에서 악수하자 하고 손을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고 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콜라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하면서 어깨 동무 비슷하게 어깨를 감싸는 그런 어떤 신체 접촉도 있었고 지금 편의점 영상 네, 나가네요. 여기입니다. 예. 신체 접촉 이런 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 뒷문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주인한테 들은 다음에 또 혹시나 첫 번째 그런 어떤 강제추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냥 피해자는 울면서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깨 동무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이 다음 날 피해자가 내가 진짜 시쳇말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해서 저 농협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퇴사 통보를 알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한 10분 정도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니 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 이 가해자가 멀쩡하게 두고 하여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정리를 해서 여자 직장 상사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메신저로 보내고 그리고 메신저로 퇴사 통보까지 했답니다. 아마 그게 알려졌는지 다른 직원이 위로하는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성이 찾아와서 한 10분 정도를 그래서 저렇게 쾅쾅쾅 문을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저 경찰 왔네요, 사람들을 지금. 돌려보냈는데 저 사람들을 이제 과장하고 총목과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예. 같이 왔다는 거예요. 명목은 걱정이 돼서 무단결근에서 걱정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저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직장 동료가 내용을 알 정도면 이 가해 과정도 자신에 대해서 이게 알려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당연하죠. 싶어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회사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저희가 함께 사는 직장 농협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해당 회사 측 조사관의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어차피 근데 조직은 같이 또 살아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도 나 또 힘들어 하지 않을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당면만 또 보고선 뭐 이렇게 또 나중에 보면은 정말 또 다른 모습도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정해주고 좀 그 열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박 변호사님, 네. 이겁니다. 좀 투샷 좀 잡아주실래요? 야, 조직은 함께 가는 거야.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점도 있어. 계속 회사 생활 같이 해보다 보면 저 사람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저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 거라고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렇죠. 저 사람 생각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죠. 성범죄가 있다면 그 성범죄에서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이라든지 피해자한테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전체 2차 가해를 하는데 지금 봐요. 조직이 같이 살아야 된다. 마음을 열어봐라. 좋은 사람이다. 또 네가 왜 확실하게 거부사를 못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모습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부적절해 보이고 뭔가 교육이 전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가해자 위주의 어떤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화가 나는 점. 앞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벌금 약식 명령,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피해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받은 지 이틀 만에 이거 약식 명령으로 법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벌금만 내면 재판도 안 받고 끝나는 게 약식 명령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청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이 사실을 취재를 하니까 초범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걸 변경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강제추행으로 벌금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게 뭔가 입증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그 당시 입었던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약하게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황이. 자, 이 기자, 제일 중요한 거. 현관문 와서 쾅쾅쾅 두드리고 별짓 다 했던 과장 혐의 인정을 했나요? 네, 본인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피해자가 앞으로 회사에 다시 잘 다닐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태도로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 하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건이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열을 난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럽게 이럴 데 없고
없고 이 조직의 이미지에 굉장히 어떤 결정타를 갖다가 매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상급농협조사관이 한 얘기들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딸이 취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비슷한 사정을 갖다가 상황에 처했는데 야, 그거 우리 같이 가는 조직이니까 너 일단 그 조직에 갔으니까 너 견뎌라. 열린 마음으로 조직은 함께 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네가 처음에 가가지고 왜 그러면 술을 갖다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우 취업을 해가지고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자기 위에 있는 나이도 한 뭐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 거기에서 술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서 난 못 마신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갖다가 현재 내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통상 보면은 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나온 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농협조사관이 저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 이렇게 수사 결과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 1년 정도 끌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불면증에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데 남의 지금 멀쩡한 딸을 갖다가 그거 데려가가지고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양행가 계시지만 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 사건 반장에서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그렇게 봅니다. 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